아니 나 결혼 사진 후사 바꿨다고. 알람이 뜨나봐요. 그냥 목록보다. 아니 연락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막 오길래 아니 얘들은 내 푸사만 보고 있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따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 결혼했으니까 대충 일하면 안 되겠네. 열심히 해야겠네. 대충 살자가 내 모토였는데 이제 대충 못 살겠어요. 아닌가? 대충 살아도 먹여 살릴 사람이 있으니까 더 대충 살아야 돼요. 이 친구랑 계획을 좀 해봤어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일단 돈 관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체크 통장에 쌓여있거든.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그럼 네가 관리를 해라 해서 이제 걔가 관리를 한대요. 뭐 그래라. 그래서 나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내 계산을 해봤어. 이거 몇 번 얘기했을걸? 45살까지만 일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금액이 나와서 한 달에 원하는 금액만큼 쓰고 이제 평생 살 수 있더라고. 괜찮지. 바짝 벌면 괜찮아.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자식도 생기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자식 키우는데 돈이 한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일하는 게. 그래서 이제 45에 은퇴를 못해요.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군대 전역날이 미뤄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9살까지 일하면 된대요. 걔도 보니까. 그래서 49살까지 벌면 우리가 80살까지 애 키우고 뭐 하고 해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씩 쓰면서 살 수 있대요. 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49까지 개처럼 일하네. 네, 저는 40까지 일하고 50부터 남은 여생을 즐길 거예요, 이제.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는 게 상관. 응?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는 게 상관. 그래도 800이면 먹고 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뭔가 좀 해놓겠죠. 안정적인 적금을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나오고, 심지어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그리고 또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다른 연금보험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요. 정 안 되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뭐. 엄마한테 어른 되고서 10원도 안 받아봤는데 나이 80대 갖고 100살 엄마한테 나 돈 좀 빌려줘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 너무 큰일이군요. 그리고 결혼은 12월이긴 한데 이제 집이 내 전세 살고 있잖아. 이제 이사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 집 전세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사해야 돼요 지금. 자, 물건 냉장고 필요하신 분 10,000원에 모십니다. 여러분들 정도는 내가 특가로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와서 가져가. 와서 가져가면 내가 공짜로 줄게. 냉장고 정도. 소파도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는 안 돼. 그럼 내가 써야 되고. TV 있어요. TV 연구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거? 에어컨 안 돼요. 이미 팔렸어요. 세탁기 있어요. 통돌이. 근데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없을 리가 없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 앞에 두루고 애들이 수업했거든요. 두루고 1학년 애들 수업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 하니까 그러면 저 공짜 주시냐고 해서 그래 너 정도면 그래 내가 몇 개 공짜 줄게 했더니 달래. 그래서 너 어떻게 하겠더니 일단 그 집에 주고요. 저한테 소유권 넘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딴 데다 팔아서 돈 주고 이제 가져가게 할게요. 사기꾼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듣고 보니 이게 유통업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풀어야 될 소유 점유권 이전에 대한 질문이 아주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냐면요 146쪽부터 물어볼게요. ICT 풀고 있었어? 그건 나중에. 146쪽은 재작년에 유명했던 육평지문입니다. 이거는 고3 육평지문인데 소유 점유에 대해. 자, 첫 줄만 봐도 느낌 오죠? 이게 왜 하는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추인될까? 아니면 그런 겁니다. 소유와 점유에 대한 범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답이 1이었어요. 재작년 표. 자, 미리 말할게. 못 맞춰. 절대 못 맞춰. 내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중에 이게 답인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 또 너무 무시한다. 맞출 수 있어요. 정답률이 21%였으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10분 오셨나? 둘, 넷, 여섯, 여덟, 딱 10분이네. 여기서 2분은 맞추실 거예요. 사실 근데 유치원생한테 줘도 2명은 맞추죠. 한 문제입니다. 딴 거는 다 자질구레한 거는 나중에 3학년 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저 1번 문제 딱 하나 있죠. 147쪽에. 저거 하나 처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판왕을 푸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잘 짜져 있는 지문입니다. 시간 어떻게 드릴까요? 지문 하나, 문제 하나인데
3분 괜찮아요? 아 너무 그래? 사실 지문 읽는데 한 2분 정도 좀 넘게 소모될 것 같아. 자 일단 3분은 제들이긴 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들 푸는 거 각 보고 내가 좀 조정해 드릴게. 자 일단 요거 풀고 시작해보자. 자 146쪽입니다. 네, 어림도 없죠? 시간 더 드릴게요. 예준이 씨 푸셨어요? 네?
풀어보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 읽기라도 해봐. 자, 무한의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아이, 머리 왜 이렇게. 좋습니다. 감을 못 잡겠죠, 사실. 기대합니다. GG? 좋은 게임입니다. 이건 좀 같이 해드릴 걸 왜 딱 괜히 너무 또 가혹함을 선사했는데 난 다 쓰려는 줄 알았어. 다 저거. 우선씨 전화부터 안녕하세요. 자, 업법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사실은 문제 푸는데 실패한 거죠, 솔직히. 아니야. 깜짝이야. 잘했어요. 유치원생도 5분의 1로 맞출 수 있거든. 이유가 중요해. 이 답인 이유가 자네는 왜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이거 상태가 점유계정인데 여기 점유계정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뭐가 아니야? 점유계정. 점유계정을 할 시에는 선의 취득이 정도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확해요. 대박. 이 노래의 결실을 보이는구만. 훌륭해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정확해. 이걸 찾아냈다. 볼까요? 이걸 실제 시험에서 만약 만났다면, 사실적으로 좀 이거는 이제 힘든 지문이었던 거지. 이게 최고 난도였어요, 이때 시험에서. 물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버리자 전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직 2학년 나부랭이들이시잖아요. 아직 수능이 394일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버린다 전략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이것조차 맞춰서 최상위 점수를 맞게끔 해야겠다가 여러분들의 가능한 태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트라이 하는 거야. 지금 고3 반인데 이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틀려요. 2명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릴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요거 빼고 나머지 맞추세요 하고 나머지 훈련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이유, 아직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면 할만해. 자, 여러분들 놓친 거 아닐까요? 제가 법률 지문 시작할 때 또 하는 얘기. 조건부 효력, 조건부 발동, 예외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쉽지는 않아요.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야. 이 왕을 보고 가는 거야. 제가 정리하다가 말하는데요. 자, 1분단 내용은 여기다 한번 써놔서 봤습니다. 점유란 사실상 지배래요. 소유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태를 소유라고 하겠대요. 자, 아까 두르고 그 학생은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이 세탁기를 팔아서 내가 돈을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소유도 있는 건가요? 그쵸. 수익 처분하려고 하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였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었던 거지. 자, 근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려주는 거를 공시라고 한대요. 누구한테 이게 있는지 알려주는 게 공시래요. 근데 이 소유권은 누가 공시해준대? 점유가 공시해준대요. 아까 이건 무슨 말이야? 아까 동산인 경우에요. 동산. 동산, 부동산은 여기서 딱히 설명 안 했지만 예시는 들어줬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알아요. 동, 움직일 돈. 동. 산, 재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동산입니다. 범직이 이제 내 집이 아니라서 범직이 마을 1단지 이제 주소 말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사 가니까. 범직이 마을 1단지 106동 여기까지만. 자, 거기는 이 범직이 1단지 마을은 움직일 수 있나요? 미친놈이죠. 경비아저씨 뛰어와요. 큰일 납니다. 안 움직입니다. 땅 당연히 못 움직이죠. 이게 부동산이에요. 오늘 부동산 하면 아파트, 땅 생각하잖아요. 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두르고 치운 거 팔려고 했던 냉장고, 세탁기, 그 닌텐도 스위치 움직이죠? 들고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동산이에요. 동산은 점유가 소유를 공시해준다. 누구한테 소유가 있는지 점유가 알려준다. 하여간 점유면 소유권을 갖는다고 본다. 이 얘기가 일문단계였어요. 빡빡하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문제, 이거 못지않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문제 있었죠. 부동산은 점유로 소유가 공시되지 않죠? 이게 마지막 문제 얘기였어요. 사실 첫 문제에서 이미 오픈한 거. 자, 계속 가봅시다. 점유는 내가 지문 안 보고 그냥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볼게. 처음에 안 어려웠어. 솔직히 어려웠어. 직접 점유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물리적이라는 거고요. 간접 점유는 이걸 갖고 있는 거를 간접 점유라고 한대요. 자,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빌려준 상태입니다. 아니 뭘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에어컨 들려고. 누구한테 빌려줘서 야 그거 너 쓰고 있지?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사실상 점유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사실상 네가 갖고 있는 거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상식에 부합해요. 상식에. 내가 오수명한테 이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오수명이 막 신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어제 빨리 내놔요. 그럼 오수명이 응? 아닌데? 이럴 수는 없죠. 내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 물리적은 아니지만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하는 거다. 점유나 소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대요. 이게 일문단의 전제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다시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은 3문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조건이 나오죠. 제가 치트키인 말 알려드렸죠? 뭐뭐 하려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럼 조건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읽어볼게요. 3문단. 쓰다 말았어. 3문단 볼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되려면 양도요. 저번엔 도와 수 했었죠. 도 넘기다. 수 받다. 그러니까 양도는요 넘겨주는 존재라는 뜻이야. 넘겨주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 받는 사람과 유효한 양도 계약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자, 계약은 하면 되는데요. 계약은 이 지문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요. 근데 공시 누가 하는데요? 점유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 자, 기억 밑줄이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한 번 더 알려줘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3문단의 얘기는 소유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알려주는, 공시해주는 점유를 넘겨주는 걸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넘겨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들고 있어. 근데 야 이제 네가 가져와서 고마워서 딱 받았어. 물리적으로 이제 점유했네. 이제 내 거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혹은 야 그거 나 우수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야 네가 돌려받아. 반환 청구권 줘. 네가 돌려받아. 이것도 그 사람한테 점유를 넘긴 거죠.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그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본인이 좀 꼼꼼하게 이 문장을 다시 보고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자, 좀만 더. 자, 3문단 어디 보시냐면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된 경우로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 양도가 있다. 자, 무슨 점유 상태일 때? 바로 이 상태. 소유자가 점유를 넘겨줄 건데 지금 간접 점유한 상태래요. 뭐만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반환 청구권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넘겨줘서 소유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두 개겠대요. 간접 점유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두 개. 하나, 점유 계정. 두 번째, 반환 청구권 양도.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어.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올만 하지 않나? 아주 잘했어. 자네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까지 조건부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와야 이제 조건문이 예외인을 이제 따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다가 계속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자, 이어서 볼게. 점유청 결중 계정과 보완 청구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 3문장의 네 번째 줄이야.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 자, 제가 저번에 법률 처음 시간 할 때 필기 좀 했었죠. 관계를 보라고 주어를 잘 봐야 돼. 누가? A가 B에게 양도 계약. A가 B에게 피아노 넘겨준다고 양도 계약. 근데 사흘간 빌려 쓰기로 계약했대요. 잠깐만. 사흘간 빌려 쓴 거 누구야? A야 B야? A. 이걸 보자.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A가 계약하고요. 그리고 바로 사흘간 빌려 쓰기로 계약 합의했대요. 누가? A가. 주어는 A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B한테 지금 계약했죠. 소유권이요. 그렇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A가 지금 빌려 쓰고 있대. 얘는 피아노 지금 여기 있어요. 사흘.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직접 점유하고 있죠. 네. B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직접 점유하나요? 아니죠. 간접 양도 계약이죠. 얘는 간접 점유하고 있죠. 얘는 사흘간 쓰고 있어. 돌려줘라고 이따 4일 뒤에 돌려줘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미션 잡아줬죠. 이 지문에서 간접 점유 상태일 때 양도하는 상황.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자체 물리적으로는 얘가 갖고 있는데 간접 점유 B가 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바로 점유 계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이 이렇게 써 있네요. 계속 읽어볼까? 자, A가 B에게 피아노 소유권을 양도하게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기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환 청구권 간접 점유. 좀만 더 갈게. 이처럼 양도인이 A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해요.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거로 간주됐다. 아까 실제 점유는 누구라고 하는 거야?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야? B한테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게 맨 처음 1문단에 있었던 점유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점유하지만 소유권은 이미 B한테 넘어갔죠. 그 얘기예요. 1문단에 있었던 얘기.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1문단에 그 얘기가 있었어. 그 멘트. 자, 그럼 한편 C가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C가 자신의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D한테 가방을 맡겨뒀어요. 빌려준 거죠. 자, 쉬워요.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있어? C한테 있죠. 반환 청구권이 여기 있어요. 빌려줬으니까 돌려줘라고 할 수는 걸리지. 근데 이 C가 뭔 짓을 했는지 봐봐요. 자, D에게 맡겨둔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 네, 왜 갑자기 소유권이 나가요? 반환 청구권은 간접 점유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C가 반환 청구권을 E한테 넘겨줘서 양도한 계약을 했대요. 이 가방을 여기다 쓰자. 넘겨줬대.
지금 D가 쓰고 있는데 그 가방 너한테 팔게. 지금 줄 수 있어? 아니 지금 D가 있으니까 D가 너한테 주라고 할게. 뭘 넘긴 거야? 반환 청구권을 넘긴 거지. 사실상 반환 청구권을 넘긴다. 이것도 간접 점유 상황에서 지금 양도한 상황입니다. 이게 반환 청구권 양도 상황이에요. 됐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4문단.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들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유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하고 점유인들로 공시를 했다면 자 여기다 몇 줄. 양수인은 소득권을 취득한다. 이건 뭐야? 자 추가적인 상황입니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점유를 넘겨주고 있는 점유인도잖아요. 점유를 넘겨주고 있는데 무슨 소유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임? 아까 처음 말했죠?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점유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점유는 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 자기 건 아닌데 훔쳤거나 잠깐 필요. 자기 건 아닌데 잠깐 훔쳤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데 그냥 물리적 지배만 하는 거야. 쳐봐. 이거를 팔았대요. 넘겼대요. 그러면 이 계약을 유효한가 하면 유효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데. 자, 98년에 있었던 유명한 뽀삐 사건이 있습니다. A 개예요. A가 개가 아니라 A는 어떤 여자 독신자였는데요. 그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때는 반려견이 없어서 그 애완견이라고 판례문에 써 있는데, 자, 이 개 이름이 뽀삐예요. 유명한 사건이야. A가 여행을 가요. 같은 색깔이네. 호주인가 어딘가 갔었어요. 뽀삐 간데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B한테 맡겼습니다. 뽀삐 좀 보살펴 좀. B가 그래서 알았어. 뽀삐 내가 데리고 있을게 해서 데리고 있어요. 자, A가 호주에서 2주인가 그랬었어. 여행은 돌아와요. B야, 뽀삐 잘 있어? 응? 무슨 뽀삐? 이렇게 된 거죠. B는 그 사이에 이게 요크셔 테리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이제. C한테 이거를 판매했거든요. 소유했거든요. 소유권 이전. 점유인도 했어요. 판 거지. 한 30만 원 주고 팔았다. 자, 그럼 A는 당황스럽죠. C한테 달려가요. 미친년 하고서 이제 A로 C한테 달려가죠. 뽀삐가 있어요. C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저기요, 그거 제 뽀삐거든요. 아닌데요, 우리 덕후인데요. 이렇게 싸우는 거지. 어떻게 해? 법원 가야지. 자, 여러분들이 판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개는 뽀삐인가요? 덕후인가요? 덕후예요. 네. 인정된 거. 네, 인정된 거예요. 왜? B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사실. 근데 그냥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으로만 데리고 있는 상태였지. 근데 그때 지금 넘긴 거죠.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한 거죠. 근데 C는 충분히 의사를 기울였어요. 누가 봐도 둘이 친해가 뽀삐는 잘 들어왔나 봐. 그래서 둘이 따라요. 누가 봐도 주인이야. 이 C가 봤을 때는 충분히 따져봤어. 계약서도 꼼꼼히 써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해서 받은 거야, 뽀삐를. 뽀삐가 지금 여기 있어요. B가 넘겨준 거지. 그러면 방금 이것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보겠대요.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소유권이 넘어간대. 양도 인정. 이거를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그러면 C가 너무 불쌍해요. C 2주 동안 자기 개라고 옷도 새로 사주고 뭐 비싼 애완견도 하고 친해지려고 2주 동안 가진 노력했는데 갑자기 와서 그거 내 게임하고 가져가 버리면 C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C 덕후로 판결이 났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A는 어떻게? B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B한테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아까 그 집은 적용하면 돼요.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B한테 이제 보상받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얼마 못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 자, 선의취득이라는 멘트 다음에 다만 여기다 똥감 친거예요 결국에 뭐야? 예외. 예외. 법률에서 예외 빠지지 마시죠. 항상 예외죠. 예외가 뭔지 볼까요? 120%예요.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방법중. 점유계정으로는 안 된다. 점유계정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 됐을까요? 점유계정이 뭐였더라? 양도했지만 잠깐 빌려 쓰고서 나중에 돌려줄게. 그게 점유계정이었어요. 이때는 선의취득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서 내가 친절히 설명했는데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같이 대부분 따라왔으니까 땡큐. 근데 솔직히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 학생들 너무 미안한데 고민해봐야 돼. 나 더 이상 친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뽀삐 얘기까지 해주자. 가볼게. 1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 읽어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라는 계약을 했다. 갑 금반지 을에게 양도. 오케이. 갑과 을은 갑이 이 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넘겨줄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끊고 이거 뭐예요? 재훈아 이게 뭐였어? 여기 갑이 을한테 양도 계약했어요. 금반지를. 근데 갑이 금반지 보관하다가 을이 달라가면 그때 주겠대요. 이거 뭐야? 점유계정이잖아 이게. 계약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다가 너 돌려달라면 돌려줄게. 점유계정. 자, 점유계정 상황에서는 안길 선의취득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만약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야 사실. 이 사람이 훔친 거였어. 동방에서. 그러면 을은 이 금반지랑 계약했거든. 충분히 알아봤거든. 그러면 을이 금반지 소유권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안길 못 받아. 점유계정이라서 소유권 양도가 안 일어나요. 인정되지 않아요. 됐을까요? 자, 근데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야. 이 지문이 지옥인 이유가 여기다 한 가지 짓을 더하죠. 병이 등장해야죠. 자, 계속 가볼게.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요리 요구를 넘겨줘 합의했다. 그 다음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대요. 약간 신경 썼다 이거야. 을은 일주일 후, 자 이제 무슨 상황인지 봅시다.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다.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지금 B는 을이지. 이제 그냥 이거만 바꾸면 돼. 을, 금반지. 을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간접점유하고 있는 거지. 뭘 갖고 있는 거야? 반환 청구권 갖고 있는 상태지. 반환 청구권 갖고 있어. 자, 반청을 쓸게. 정되는 상황에서 반청 갖고 있어. 근데 을이 지금 뭐 했대? 을이 병에게 이 금반지를 팔았대요.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 무슨 상황이야? 반환 청구권만 갖고 있는 상태지. 네가 돌려받아 하고 병한테 넘겼대. 뭐예요? 반환 청구권 양도지. 그래서 갑과 을은 점유계정 상황으로 지금 존재한 상태고요. 그때 을이 간접 점유하고 반환 청구권이 있는 상태인데 소유권은 안 넘어오죠. 자, 을은 병에게 이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했대요. 이거는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미친 소리가 나옵니다. 3, 4번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봐. 아니요, 놀랍게도 성립해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선지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야. 일단 이 새끼가 사기꾼이야.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간 것으로 간주된다. 을의 반환 청구권 양도는 병에게 넘어갔다. 점유인가 한 걸로 본다. 이건 맞아요? 괜찮아요. 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데요? 그래도 넘어간 걸로 봐요. 왜? 선의취득 때. 계약한 거야. 병은 철석같이 믿고 그래 알았어. 반환 청구권 내가 가져와서 내가 갑한테 받을게라고 한 거야. 이거는 선의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반환 청구권이니까 점유계정. 그렇지. 점유계정 아니라 반환 청구권 상황이에요. 병은 병한테 그 반환 청구권을 넘긴 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의취득 성립. 그래서 넘어간 걸로 봐요. 근데 선지 3번 봐봐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뭐가 들었을까요? 을이 가진 소유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을은 소유권을 못 받았어요. 반환 청구권은 받았지만 소유권은 못 받았어요. 왜? 점유계정에서는 소유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미쳤죠. 이해하고 나면 무릎이 쳐지는데 뭔 소린가 이게 갈피 안 잡히는 문제 있어요. 자, 이 법률 지문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이해된다면 타당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설계한 평가하는데 좀 감탄합니다. 야,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능지가 가진 사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구나. 정관주에서 21%라고. 왜? 푼 사람이 1%밖에 없다는 뜻이지. 수치상으로는 상위 1%를 위한 문제예요. 이걸 짧은 시간 내에 풀어라 죽으라는 거지. 근데 가능해. 뭐에 주목해서 읽으면 티가 나잖아. 예, 점유계정 때는 안 됩니다. 소유권 양도가. 이건 점유계정 상황이고 이건 다 좀. 그리고 보기에다 적어놓지. 됐죠?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욕심내면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완성하려는 단계의 독해 단계예요.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소유, 점유, 이 계약상의 관계 이거는 법률 지문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지식이 또 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쉽거나 비슷한 사례 용어가 붙인 거 나오면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짧고 결국엔 배경 지식이 또 작동해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자, 이제 조금 소프트한 거 풀어볼까요? 미안해요. 소프트한 게 아예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 자, 그래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면. 아, 이거 행정규칙도 어려운데. 아, 어떻게 하지? 이거 특허권 아니야? 특허권을 할까? 야, 이것도 지옥인데. 해봤어 특허권? ICT 기억? 다국적 기억? 이것도 해로블. 아, 어떻게 하지? 남은 거 세 개가 진짜 지옥인데. 특허권으로 저희 특허로 가죠. 내가 끝판왕이라고 했던 게 진짜 끝판왕 맞는데 딴 것도 거의 이제 그 끝판왕 가기 전에 나오는 4,000원쯤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어려운 거 풀고 어때요? 이런 분을 할만하죠 해야 되는데 그 멘트를 못 하겠다 야. 자, 그래도 우리 한두 개만 더 하고 가보자고. 같이 해볼까? 특허권? 알았어. 자, 140쪽이요. 알았어. 채우는 이 말 들어줄게. 140쪽 오셨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1문단만 잡아주고 시작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피로하시고 지금 물론 의욕이 불타는 분도 있지만 내가 조금 가이드를 해줄게. 1문단에서 이상한 배경 지식 안 줄게. 1문단에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미리 시험. 1문단 먼저 읽어주세요. 1문단 읽어봐. 자, 1문단 읽으셨나요? 여기서 우리한테 읽어야 되는 기준 줬습니다. 미션을 줬는데 한 개가 아니야. 한 개가 아니야. 우리가 읽어야 될 게 한 개가 아니야. 과세 문제. 자, 뭐에 대한 과세 문제? 특허. 집착하게. 시계상에 대한. 되게 기록한데 주어부터 읽어야 돼.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요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앞에 지식재산 보호 문제 요거. 자, 다시 마지막 문장이야. 야, 마지막 문장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봐봐. 지식재산 보호 문제 요게 맨 마지막 문단 얘기야. 참고로 미리 말하면. 그 다음에 최근 ICT 다국적 기업 지식재산으로 수입 대한 과세 문제 요게 이게 처음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자, 그 처음 체크한 지식재산 보호 문제 요거는 마지막 문단에만 몰려있고 소프트웨어 할만해요. 근데 저게 지옥이에요. ICT 다국적 기업 지식재산 거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이걸 이해하려면 꽤 높은 수준의 능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2문단, 3문단이에요. 자,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해. 2문단, 3문단이 ICT 과세 문제고요. 마지막 4문단이 지식재산 보호 문제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세요. 그럼 좀 더 나을 거야.